안녕하세요. 차트의학의 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후! 어,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정보점 전조점 어떻게 그리는지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음,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제로섬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제로섬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아마 첫 번째 동영상인가? 거기서 아마 제로섬이 큰 흐름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로섬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A 더하기 B는 0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우리가 놀러 가서 방 잡고 술도 마시고 뭐 그러다 보면 노름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노름. 그렇죠? 뭐 고스톱을 치던 아니면 섰달 하던 뭐 이런 걸 하는데, 분명히 3명이서 했던 4명이서 했던 돈이 돌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아시겠지만 딴 놈이 없어요. 그죠? 땄다고 해도 또 뭐라고 하죠? 나 많이 못 땄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돈보다 조금 땄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머니를 다 털어보면 누군가한테는 옮겨갔을 거예요. 정말 따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려면 뭐 3명이서 했던 4명이서 했던 가령 그렇게 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는 돈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도박 그런 어떤 노름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1명, 2명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제 둘이 남게 되니까 재미없어서 이제 그만두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따게 되어 있는 시장이 바로 이런 시장인데, 도박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떨어져 나가면 이제 게임은 끝나게 돼요. 왜? 둘이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최소한 3명 이상이 돼야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거기 판돈이 걸리는 데에서는 우리가 게임을 즐길 수 있지만, 판돈이 없으면 이제 게임을 못 하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전부 다 합하게 되면 결국엔 0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0.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로섬은 딴 놈 돈 플러스 잃은 놈 돈을 합하면 0이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자 그러면 이 개념이 과연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차트로 대응하자. 우리 차트로 확인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누군가는 매도를 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수익이 나기도 하고요. 그죠? 수익.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익 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는 손실을 봐요. 그죠? 손실.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합했을 때 결과는 0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제로섬이에요. 누구는 뭐 수급의 원리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수급의 원리가 됐든 뭐가 됐든 제로섬인데, 요거를 좀 제가 좀 달리 표현해보자면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자꾸 자꾸 이게 지금 말씀드려지는 게 무슨 노름하고 자꾸 연관지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해보셨죠? 홀짝. 그리고 내가 뭐 구슬로 홀짝을 할 수도 있고 동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막 손을 흔들어서 한 손으로 동전을 몇 개를 집은 다음에 홀인지 짝이는지 맞추면, 상대방이 맞췄을 경우, 내가 집었다면 맞췄을 경우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먼저 홀짝 게임인데, 차트 흐름은 또 그렇진 않아요. 홀짝이란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짝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짝. 두 번째도 친구가 잡았는데 뭐가 나냐면 두 번째도 또 짝이 나왔어요. 짝. 그런데 세 번째도 만약에 짝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짝, 짝, 짝 세 번이 연달아 짝이 세 번 나왔는데, 그러면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차트는 그 다음도 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홀이 나옵니다. 홀. 그게 정상이에요. 대신에 짝짝짝 나왔던 것들이 약하게 나왔지만 홀을 아주 강하게 나오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0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차트는
일시적으로 상승을 많이 하거나 하락을 많이 하거나 그렇긴 해요. 그쵸?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결국에는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게 바로 차트입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 균형을 찾기 위해서 뭐 가령 매수세가 짝이라고 하고 매도세가 홀이라고 하면 짝짝짝 나서 홀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얘가 매수세고 얘가 매도세면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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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내려올 게 아주 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홀이 나와야 되는데 홀이 안 나오고 만약 또 짝이 나왔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수 있겠죠. 차트는 원래 지 멋대로니까. 그러면 내려가지 못하고 또 올라갔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짝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나왔던 홀이 힘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는 이만큼까지 내려올 예상이었는데 이때 홀은 또 어떠냐면 더 떨어지겠다는 개념인 거예요. 더 떨어지겠다. 그런데도 또 게임을 했는데 또 짝이 나왔다.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꼭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어떠냐면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는 소리잖아요. 이젠 또 강하게 떨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수급의 논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짝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잘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해보면 짝짝짝 홀날 자리도 못해서 또 떨어지고 떨어져야 되는 건데 못 떨어지고 또 짝짝짝 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엄청 강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한동안은 끝도 없이 좀 많이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애들? 아,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왜 안 하죠.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정말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냐? 이런 경우랑 사실은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경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보통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차트가 막 이러죠. 보합, 보합. 이런 자리에 사실은 보합보다는 이제 혼조세가 더 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한 다음에 살짝 올리는 척하고 갑자기 훅 떨어진다. 예상 못하게. 다시 또 올리는 척했다 또 떨어지고 올리는 척도 또 떨어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요. 왜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제로섬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차트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해서 떨어질 자리 못 떨어져 떨어질 자리 못 떨어져 또 떨어질 자리 못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올라가고 올라가서 해서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수급의 원리 또는 이런 제로성의 원리 때문에 혼조세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런 다음에 올리는 척 했다가 또 떨어지고 올리는 척 했다가 떨어지고 이거 다 이제 상승 조정을 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떨어져서 거의 결국에는 여기 시발점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고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좀 얘기가 달라져요. 사실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 전조점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이 중요한 가격대에서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선 다시 또 더 올릴지 내릴지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차트는 거의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아주 큰 흐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큰 흐름만 읽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차트가 큰 흐름을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건지를 말씀 좀 드려보자면, 가령, 자, 이건 파동이다라기보다, 이제 산이라고 가정을 해보게, 산. 산인데, 제가 물론, 뭐, 산림청에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제가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산에는요, 소나무가 거의 주류로 많아요. 소나무가 주류로 많이 있고, 그 다음 산에는, 잣나무가, 주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봉우리가 있는 산에는, 어, 뽕나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우리가 이 산 능선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멀찌감치 봐서 첫 번째 산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고 두 번째 산에는 잣나무가 많이 있고 세 번째 산에는 뽕나무가 있다는 걸 알고 만약에 등산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갈 때 길을 알고 가기 때문에 얼추 알고 가기 때문에 어떤
돌출되어 있는 나무를 본다고 하더라도 놀라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걸어가다가 그 나무 뿌리가 이렇게 흙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야,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흙이 씻겨 내려가서 뿌리가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 보다 보면, 낙엽에 가려 잘못 보다 보면 걸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의 어떤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소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잣나무가 있고, 세 번째는 뽕나무가 있다는 걸 알고 가면 좀 더 그렇게 위험한 거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좀 피해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소나무는 솔잎이 어, 약간 바늘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좀 가능성 없는 얘기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이렇게 피부에 찔릴 수도 있으니까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겠다 라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챙겨볼 수 있단 말이죠. 잣나무는 어, 솔방울이 떨어지면 머리에 맞을 수 있으니까 뭐 모자 쓰고 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잣나무인 데에서는 청설모도 보이고 뭐 다람쥐도 보이고 막 이렇겠죠. 아무래도 걔들이 그런 경과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사진기도 챙겨가야지. 혹시라도 지나가다 다람쥐나 청설모를 만나면 사진 찍어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산을 갈 때는 사진기도 준비하고, 잣나무에 봉우리가 있는 그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게 머리에 맞을 수 있으니까 모자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준비를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이 중요해요. 왜요? 이렇게 어떤 흐름들을 알고 가면 대처를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차트도. 이런 흐름 다음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뭔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매수나 매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앞으로 펼쳐질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더라도 오래 끌고 가지 못하죠. 네, 오래 끌고 가지 못합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수익 줄 때 먹고 나야 돼. 대부분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전에 손절을 받던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손절이란 개념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뭐에 집중돼 있어요? 내가 진입한 가격에만 집중돼 있어요. 뭐 주식을 얘기하자면, 만 원짜리 주가인데 주가가 있다가 9천원까지 떨어졌어. 와, 힘들죠. 뭐 한 줄을 샀어도, 한 줄 샀으면 1,000원이 까지는 거지만 여러 줄 사면 이제 그게 단위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러다가 8,000원 7,000원 되면 내가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기분 나빠서 만 원에서 9,500원 떨어지면 팔아야지 이럴 수 있죠. 그러면 500원 손해를 보고 팔아요. 그런 것들이 잦아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버릇 습관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날은 운 좋게 수익을 냈어.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수익을 냈으면 도대체 어디에서 끊을지 모르겠는 거죠. 일단 수익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왜? 그런 분들도 어떤 경험이 있냐면, 수익을 내고 있는데, 뭐 가령 이랬다 쳐볼게요. 이런 데서 매수를 했어. 매수를 해서 막 장대으로 쭉 올라도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죠. 근데 예전에 손절 받던 거를 이 차트는 조금 말이 안 되겠다. 자, 다시. 자, 차트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아무튼 이 정도 시점에서는 올리든지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도를 했는데 올라가다가 수익을 잘 내고 있었어. 근데 어디가 어딜지 모르니까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계속 버티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산 가격대는 여기인데 아직 떨어지진 않은 상황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버티게 돼요. 또 올라가긴 하는데, 사실 잘 버텨서 이런 데서 끝낼 수 있으면 좋은데 얼마큼 올라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까지 올라가는데 이 가격대에 있으면 왠지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도 또 못 끊어. 그래도 다행히도 만약에 이 선을 건들지 않고 올라가거나 해서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차트는 이쁘게 움직이지 않죠. 차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이것도 보시다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조정됐다 다시 올라갔다 막 급나겠다, 이거 볼 때는 막 훅 떨어질 것 같죠. 그래 다시 올라가고 이렇단 말이죠.
이걸 보는 당시에는 아씨 손절을 아니 뭐야 청산을 할 걸 그랬나? 안 할 걸 그랬나? 막상 청산을 했어. 그럼 또 올라가. 아 그럼 버텨야 되나? 이게 차트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니까 못 버티거나 아니면 수익을 내더라도 빨리 자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익을 저 이 말씀부터 한번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 매매법은 어떠냐면 이건 그냥 생긴 선인데 만약에 최저가에서 뭔가 파동을 만들고 보여줬어.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 보여지는 차트 위치에서는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 이런 데서 청산을 할 거야.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우리 매매법은. 무슨 얘기냐? 전저점이 있고, 그죠? 최소한 전저점 근방에서 매수를 해서 만약에 돌파를 안 했더라도 만약에 이전 흐름이 어줍지 않아서 이런 데서 최소한 청산하자가 그 개념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저점에서 매수해서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그 근방까지 갔을 때 청산이 기본이에요. 매도는요, 그럼 반대로 전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쳐서 이런 전저점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와서 여기 이런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청산이에요. 이렇게 돌파를 할 수도 있고 여기 돌파하기 전에 청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왜?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라면 더 쭉 내려가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이전의 흐름들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돌파할 가능성이 없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러면 미리 조기 청산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일단 기본이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더 여유롭게 주어진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 또 뭐 매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거 올청산 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 차트에 진입하는 방법이 그래요. 물론 이제 나중에 하면 어떻게 여기서 매수가 가능한지, 왜 여기서 청산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왜 이전에 이미 벌써 끊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건지, 이에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이 할 텐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네. 큰 흐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버티다 다시 올라왔을 때 청산 여기 이 얘기 다시 이어서 하자면 올라왔을 때 청산을 해야 되는데 또 청산을 못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내려오면 다시 올라올 걸 기대하죠. 그게 사람 심리에 왜 아직까지 다 손실로만 안 봤으니까. 그럼 이거 연장선 그려볼까요? 어떻게 되냐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손실 안 봤으니까 계속 버텨요. 그게 바로 사람 심리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다 정말 좀 내려가기 시작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들어갔을 때 수익이 나고 있다가 수익이 좀 많이 줄었다가 나고 있다가 줄었다가 나고 있다가 줄어가는 요 시점 되면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근데 내려오면 또 청산을 못해요. 왜요? 내가 여기까지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 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가령 이런데 올라오고 이런데 올라서 청산하면 좋고 최소 이만큼 내렸을 때 뭔가 껌찍하면 내려와야 청산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는데 또 이런 데서 했으면 좋은데 또 못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내리면 뭐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갈 것 같은 기대치가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전에 여기 자꾸 깨지를 못했어.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치가 또 생겨요. 근데 이만큼까지 내려와서 청산 못합니다. 이제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산을 못한다고요.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몇 가지 기다렸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뭔가 살짝만 끼고 또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치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쳐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올라왔어. 이제 본절 내가 원래 생각했던 가격까지 왔죠. 그러면 얼추 청산하면 빠져나오는 게 정상이긴 한데 또 버텨요. 왜? 이제는 좀 수익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다 이렇게 오고 있으면 이만큼 왔을 때는 청산 못하죠. 그동안 또 버틴 게 또 있기 때문에 요만큼까지 최대한 요거 아니면 요 밑에까지 근처라도 와라. 나 그럼 그때 오면 청산할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올리는 척하다 또 떨어져. 환장하죠. 그러다 또 올리는 척하다 또 떨어져.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피 말리는 거예요. 피 말리는 거. 그래도 이건 좀 나아요. 이게 만약에 좀 더 이 가격대인데 이게 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거는요 마음이 제가 이런 표현 좀 써서 그렇지만 지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치고 거의 제 경험이 아닌 게 거의 없어요. 뭐 어디서 개념을 좀 빌려서 말씀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 와 숱하게 저도 이런 걸 해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버텼는데 가격이 올라갈 땐 기분 좋았다가 가격이 떨어져 에이씨 이랬다가 가격이 좋아 우후 이랬다가 가격이 떨어져 에이씨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다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땐 빠져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 또 떨어지면 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줄 알고 기다렸다가 이게 재수없으면 어떻게 되면 이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때는 손절을 본다 하더라도 손실이 너무 큰 상태의 손절이에요. 그래서 자르지를 못하겠어요. 왜? 이걸 자르는 순간 내 수익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청산이라는 걸 하는 순간. 그러면 내가 잔고에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뭐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 쳐도 얼마 정도 떨어지면 막 60만 원,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엔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느냐? 물 떠놓고 기도하죠. 제발 좀 올라가라. 제발 좀 올라가라. 제발 좀 올라가라. 이제 기도매매 들어가죠. 기도매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 진짜 어떤 확률에 의해서 차트의 흐름을 읽고서 내가 매수나 매도를 해서 만약에 손절을 보더라도 거기서 다른 신화를 끄집어내든가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목욕제기를 합니다. 이게 뭐라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가다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목록을 짜서 놓고 그걸 쭉 한번 읽어봐요. 내가 특히 못하고 있는 거 뭐 선진입이라든지 마음이 급한 거죠. 물론 이제 선진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충동 매매를 하게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감에 의한 매매, 촉에 의한 매매. 어떤 그런 내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매매 원칙을 세워놓고 또 잘 지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좌는 이제 깡통 계좌가 되죠. 저도 이제 이 매매법을 하면서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절을 손실을 보더라도 칼같이 하자, 진입과 동시에 하자. 이렇게 그 원칙은 어떤 누가 와서 하신다 하더라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손절은. 그리고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갔다 이게 보통 한 3번 정도 되면 이제 이해가 좀 되셔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럼 뭔가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예, 보합이 계속 이어지는데 계속 여기에서 무슨 매수나 매도를 하겠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보합도 조정을 먹을 수 있긴 해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런 실력을 갖췄을 때 가능한 얘기고 아무튼 얘기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큰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뭘 보셔야 된다? 재료성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짝짝짝 나오면 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짝이 나서 그럼 홀 나올 가능성이 첫 번째 홀보다 두 번째 홀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더 높아져요. 근데 이제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정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홀 나올 가능성이 이제 많이 희박해져요. 그래서 한동안은 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이게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어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올릴 때도 보면 여기서 올렸다가 조정주고 올렸다가 조정주고 올렸다가 조정주고 올렸다가 조정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결국에는 뭐 이 정고점 돌파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어느 일정 부분을 가면 여기서 이제 진정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아무튼 진정세를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먼저 올리는 척 하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계속 따라 붙을 줄 알고 여지껏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럴 때 급하게 내린단 말이죠. 네. 세력들은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어요. 그죠? 저는 이제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이렇게 푹 갑자기 올리려고 할 때 뭔가 여기 뭐 이렇게 바로 내릴 수도 있겠지만 몇 개 캔들 보고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어떨 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치기도 해요. 그러고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최고점 잡았죠. 여지없이 떨어집니다. 여지없이 떨어지고 다시 올렸다 또 떨어지고 다시 올렸다 또 떨어질 때 또 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자리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죠. 또 들어가요. 그럼 이런 애들 보통 와서 야 급락합니다. 급락. 음봉. 음봉으로 훅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 장대모 같은 거 하나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이에 떨어지기 전에 또 몇 개 캔들 또 나온 다음에 훅 떨어질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올렸던 만큼보다 거의 다 내려와요. 거의 다. 거의 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균형.
그래야지 여기서 짝짝짝짝짝짝 나갔던 게 여기서 다 홀로 나오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개념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그럼 과연 진짜 실제 차트에서 그러냐 보면 되죠. 이거 뭐 호달인데 제가 막 이렇게 넘기고 있죠. 아무데나 스톱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떠냐면, 일단은 중요한 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거 제가 이제 정거점 전저점 그리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일 거예요. 앞으로 정거점 전저점은 계속 나옵니다. 계속. 자, 어쨌든 주어진 데서 그냥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최고점이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당연히 최저점이에요. 일단 이렇게 구워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위치에서는 최고점 최저점이 맞는데, 과연 이전 흐름에 대해서 그런지를 한번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 뒤로 조금 돌려보면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일단 최고점 최저점이 좀 바뀌었죠. 여기에 최고점이 하나 있고요, 그죠? 최고점이 하나 있고 최저점이 밑에도 하나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돌려볼까요? 안 돌려봐도 상관은 없는데, 그쵸? 저 위에 있는데 있긴 있는데, 자, 일단 걔들은 논외로 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동은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고점, 전저점을 긋기 위해서는 대파동하고 중파동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단 여기서 영상처럼 그냥 쭉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자, 이거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숫자 안 나오게 하고 색깔을 좀 눈에 띄는 색깔로, 분홍 좋다. 그리고 약간 굵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파동 그려보자면, 이 정도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갭 상승을 했죠. 그리고 정고점 만들고 전저점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자, 근데 이 두 개의 전저점 일단 유효하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은 뭐도 나오나요? 전고점이 또 나오죠. 전고점이 나오는데 돌파하고 이후에 새로, 물론 이거를 만들 당시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자, 일단 보여지는 위치에서는 아니니까 패스하고 최고점이 나오고, 그죠? 현재 위치에서는 얘도 전저점이 될 수 있고요. 얘도 전저점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헤아릴 거는, 만약에 아래에서 시작했다고 치면, 최저점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그 다음에 뭐죠? 최고점이나 전고점까지가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차트가 쭉 움직여서 그 다음 나와 있는 고점이 이 전고점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제가 홀짝홀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라가는 게 짝이라고 치면, 자, 그러면 올라가는 게 짝이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짝이 할 만한 행동은 다 한 거예요. 다 한 겁니다. 그 다음 홀이 나왔죠. 홀이라고 치죠. 홀이라고 나왔다 치면 여기까지 오는 게 정상이긴 하겠죠. 홀이면. 왜? 시작한 게 이거고 제로섬이 돼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애교지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다라고. 그러면 홀 한번 나오고 짝 한번 나와서 거의 상쇄돼서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다시 하잖아요, 그죠? 출발을 다시 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가면 뭐라고 했죠? 여기까지 가면 짝, 이게 올리는 게 짝이에요. 짝인데 돌파보다 더 갔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어떠냐면,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완성되는 거죠? 제로섬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조정을 주긴 했지만 다시 올렸죠. 근데 거의 이 가격대 이 가격대긴 하네요. 뭐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렸죠. 올려서 전고점을 또 만들었어요. 물론 최고점이지만 전고점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짝이 한번 나오고요. 짝이 한번 더 나온 상황이에요. 그쵸? 짝이 한번 더 나온 상황이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홀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죠? 거의 여기까지 내려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재료 쓰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조금 넘겨볼게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연출이냐면, 자, 보세요. 자, 자, 얘 입장에서는 홀이 거의 나서 홀을 하나는 조금 이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돌파했기 때문에 또 짝이 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고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짝이 또 나왔어. 그러면 홀 한 번 나왔는데 짝이 또 두 차례 정도 더 나왔으니까 홀이 나오려면 홀이 나오는 게 어때요? 강하단 말이에요. 강하게 가는 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뭔가 전조점을 만들었다면 여기 상태는 여기가 전조점 좀 빨리 지나서 그렇긴 한데 전조점으로 보긴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거의 나온 거랑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게 이게 그래요. 이게 뭐 아니라고 칩시다. 아니어도 결국엔 어떠냐면 여기는 짝인 데까지 홀인 데까지 다 내려왔죠. 다 내려왔어요.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그동안 두 차례 걸쳐 내린 걸 한 번에 이렇게 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얘도 좀 그어볼까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오면 좋은데 거의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퉁쳐서 이제 제로섬이 끝났다라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차례 또 상승 좀 줬지만 다시 내려가죠. 이력 완벽하게 끝났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 홀이 다 내려온 거죠. 아까 짝이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진행해 볼까요? 진행해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게 이 선이니까 또 여기까지 다 오죠. 결국은 뭐죠? 홀에서 올렸던 애들이 결국엔 짝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죠? 얘는 당연히 또 여기까지도 당연히 또 내려왔죠. 지금 이 그림이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결정을 져야겠죠. 다시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죠? 결정을 져야 돼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근데 여전히 좀 더 내려서요. 그죠? 여기 이제 전자점도 물론 이제 중간에 여기도 전고점이 있고, 물론 그 이전에 여기 최고점이 있고, 그렇죠? 최고점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요 전자점도 또 새로운 전자점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전의 전자점은 우리가 어떤 판단의 근거지 의미는 없어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전자점이 또 생겼단 말이죠. 최저점이죠, 전자점. 그 다음에 여기도 직전 고점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만들었어. 그럼 여기까지 해서 얘를 돌파했을 당시에는 얘 퉁쳐서 제로섬이 또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얘 전저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전고점 만들었어. 그러면은 짝이 또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또 한 방에 또 떨어지죠? 그럼 여기서 제로섬에서 또 끝난 거예요. 이 선 하나에.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올리는 짝이 지금 또 내렸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전고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히 하면 최고점, 전고점, 지점고점, 지점고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로 구분 안 할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 이 전고점 입장에서 보면 최저가 내려왔으니까 또 홀이 된 거죠. 근데 결국엔 또 이런 파동 만들긴 했지만 또 어떻게 됐어요? 이 어, 짝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제로선이 또 이 선에서 또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거를 버티고 또 올릴지 내릴지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같으면 여기는 건들지 못했네. 그죠? 못했어도 상관없어요. 차트 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전저점일 만한 게 요 정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이거를 만들 당시에 이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소파동에 관련된 정도 될 거고, 중파동으로 본다면 얘가 전저점이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려서 얘를 긋는 게 맞지만 너무 가까워서 제가 안 긋는 거죠. 가까운 거 포기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짝이 나오고 다시 홀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돌파를 여기서 이미 돌파했지만, 아무튼 돌파하고 나서 여기를 그때 당시 걷겠지만 이미 보여줬으니까 또 새로운 전자점이 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닌 요거를 향해서 내려왔으니까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겠죠? 올라와서 또 이렇게 돌파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최고점이 또 전고점이 생겼고 여기도 그을만 하죠 이제. 예, 그럴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고 다시 새로운 전저점 만나면 요 정도는 아주 뭐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거의 퉁쳐서 제로선 됐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거기서 다시 또 짝이 나오고 홀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차트는 큰 흐름 있는 거는 최고점 또는 뭐 전고점 또는 전저점 이런 걸로 거의 다 읽힌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다 보면 큰 흐름이 이렇게 좀 편해지죠. 돌파하고 고등을 또 돌파했죠. 다시 올랐다가 일단 내려야 되는 게 내려서 이 여기 와서 제로성을 해결하든가 이걸 돌파하고 여기까지 와서 해결하든가 이런 게 또 필요하겠죠. 그런데 또 올라갔어.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뭐예요? 이제 홀이 또 내려가는데 또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럼 내려오게 되면 뭐 여기서 살짝 건들고 있긴 한데 내려오게 되면 급하게 떨어져요. 근데 또 올라갔어. 그러면 홀이 날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홀이 날 가능성이. 물론 여기도 전저점이 있고 또 전저점을 거업을 하면 또 여기가 또 전저점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 또 건드렸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의 제로섬이 또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뭐 이걸 뭐 돌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럼 여기서 제로섬 어떻게 되느냐? 여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일단 얘를 돌파하고 내렸다가 더 내려와도 이만큼까지 내려와야겠죠. 제가 볼 때 현재는 뭐 그런 식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걸 건드리기 때문에 전저점은 여기가 맞겠죠. 근데 거의 같은 라인이니까 좀 볼게요. 그죠? 어쨌든 그 근방으로 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거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는 이쪽으로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또 올려서 이걸 또 다시 올려서 여기에서 제로섬 또 없애거나 이렇게 차트는 움직인다고요. 그죠? 근처까지는 가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지 우리가 왔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거의 근처에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왔죠.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짝콜, 홀짝이든 짝콜이든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정말 어떻게 몇 개 파동이 만들어서 올라간 시간이 끌어서 올라가는지 거기까지 모르셔도 이것만으로 파악만 하셔도 사실은 아주 큰 흐름은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의 초석은 뭐냐면 정고점과 전저점이에요. 그리고 차트는 저번 시간에 또 계속 쭉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상대적이다. 분명히 이거를 볼 당시에는 조금 멀었던 게 좀 차트가 이제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이제 커지거나 작아지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죠. 갑자기 주가의 변동이 커지거나 갑자기 너무 확 작아지면 이 캔들이 크기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캔들 하나하나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다 보니까 어, 캔들 크기가 주가의 등락폭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지기도 하니까 파동 또한 작아지거나 커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제로섬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계시고, 제가 한 것처럼 어디서 제로섬이 되는지를 아신다고 하면 큰 차트에 있는 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배우셨던 정고점, 전저점에 대한 개념이 좀 확실히 좀 잡혀야 이렇게 큰 흐름 읽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아직은 중파동, 소파동이 어떻게 구성되고 왜 여기서 조정 중인지 그런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어,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생각이지만 차트를 실제로 펴놓고 보셔야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은요 제가 그냥 카페를 일단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아직 여러분들 좀 공개하기 좀 그럴 것 같아요. 공개하기 좀 그렇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영상의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카페에 들어오셔서 가입도 하시고, 그 다음에 쭈니님 제가 이렇게 정거점 전도점을 그려봤는데 맞는지 확인 좀 해달라 라고 해서 복귀 게시판 하나 만들어 놨는데, 복귀 게시판에다가 사진 첨부해 올려주시면 제가 어떤 부분 전고점이 맞고 어떤 부분은 전저점이 맞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해서 피드백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아무리 안 꾸민다고 하더라도 조금 정리를 좀 하고 나서 카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마무리를 지을 건데 중요한 게 그거죠. 뭐라고요? 빠밤. 차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이다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고점 전저점을 잘 그어야 큰 흐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투하는 그날까지, 이 영상은 쭉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